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국민이 선출한 그런 대통령, 헌법이 보장된 임기를 썩은 무 자르듯이 싹둑 잘라버린 저들의 천인공노한 짓거리를 그냥 둬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실이 이렇게 밝혀졌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탄핵으로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데, 탄핵 전국 당시 검찰에, 법원에 조작 날조된 이 수사 과정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고, 또 현재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우종찬 기자와 변희재 대표의 그간 4년간의 노력 끝에 나온 두 권의 책과 현재 정황들을 바탕으로 탄핵의 진실을 알려서 내각제 개헌 반대는 물론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전 국민이 아실 수 있게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분들께 꼭 좀 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다시금 맑고 깨끗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애국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탄핵이 촉발되었던 태블릿 PC의 진실 시간입니다.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확보된 상태고요. 현재 최소원이 아닌 실사용자 김한수가 도망다니고 있고, 재판부 자체가 도망을 다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팩트를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내각제 개헌을 꼭 막아야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에 이어서 방송을 하겠는데, 실사용자의 김한수가 태블릿 PC 요금은 마레이 컴퍼니가 내서 나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한 뒤에 두 달 만인 2017년 1월 4일 특검 조사에서도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특검과 김한수는 마레이 컴퍼니의 요금 납부 기간을 2013년 1월 31일까지로만 한정했고, 새롭게 발견된 이 김한수의 개인 신용카드 요금 납부 내역을 통째로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김한수의 알리바이는 특검에서 한 번 더 다듬어져 가지고 완성에 이른 셈이라는 거죠. 특검의 김종우 검사는 2017년 1월 4일 김한수를 두 번째 조사를 합니다. 자, 조사를 시작하면서 김종우 검사는 김한수에게 태블릿에 SK텔레콤 신규 계약서를 꺼내 보이면서 이렇게 진술인이 작성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고, 김한수는 네, 제가 작성한 문서가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어 김종우 검사는 검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태블릿 PC의 사용 요금은 2013년 1월 31일까지는 마레이 컴퍼니가 이 김한수가 청와대 행정관 들어가기 전에 그 자기가 만들어 갖고 회사를 운영했던 그런 회사예요. 뭐 마트 같은데 이렇게 물건 납품하는 그런 조그만 회사인데,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금은 2013년 1월 30일까지 마레이 컴퍼니에서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진술인의 개인 명의의 신한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떠한가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말은 검찰이 이미 수사를 통해 그런 내용을 확인했으니까 맞는지만 대답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에 김한수는 네, 맞습니다 라면서 요금 납부 부분은 제가 잊고 있었는데 2013년 2월부터 제가 태블릿 PC 요금을 저의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납부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김종우 검사는 태블릿 PC의 개통 시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의 사용 요금은 진술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주식회사 마레이 컴퍼니에서 지급하였고, 2013년 2월경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용 요금은 진술인 개인이 지급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김한수는 2013년 2월경부터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게 되었기 때문에 2013년 1월경에 마레이 컴퍼니에서 퇴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의 필요에 의해 개통한 태블릿 PC의 사용요금 납부자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후일 김한수는 이날 특검에서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앵무새처럼 똑같이 반복 진술을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들어보십시오. 김한수는 2017년 9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당시 언론은 태블릿의 개통자로 알려진 김한수의 증인 출석에 크게 주목을 합니다. 변호인단에서도 도태우 변호사가 질문지 작성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라고 하고, 다만 이 법정에서 당일 법정에서 유영하 변호사의 저지로 야 하지마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 이 사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도태우 변호사는 준비한 질문을 대거 건너뛰어만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놈의 유영하 변호사라는 사람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이자야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의심스러운 게 많아요. 옥에 계시는 박 대통령을 이용해가지고 작년 총선에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공천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희한한 짓거리를 많이 하고 다녀서 정말 불순하다고 느껴집니다. 생긴 것부터가 굉장히 얍삽하게 생겼어요. 사기 잘 칠 것 같아. 아무튼 이날 김한수는 태블릿 관련 질문에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뭐가 없어? 네가 다 썼는데 네 딸내미 사진까지 있는데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라면서 태블릿 자체에 대한 부분을 아예 인지하지 못했다. 그와 관련된 생각을 다시 해본 적이 없다. 개통 이후로 만져본 적도 없다라는 등 아주 대놓고 위증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 요금을 납부한 사실과 대선 캠프에서 사용한 사실을 완전히 숨겨버리고 거짓말을 법정에서 대놓고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한 영상은요, 어제 태블릿의 진실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저자가 법정에서 무슨 위증을 했는지. 자, 특검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태블릿 요금은 마레이 컴퍼니에서 지급한 것이 맞냐고 아주 유도성 질문을 했고요. 특검에서 김한수가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도 증언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증을 검찰이 유도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기간에도 당연히 김한수가 자신의 개인 카드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특검의 질문에 김한수는 그렇다고 인정을 했고, 이는 검찰과 김한수와 사전에 위증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특검은 이러한 김한수의 진술과 증언을 박근혜 대통령과 정호성 공모상 비밀누설죄의 증거로 적극 활용합니다. 김한수는 태블릿의 개통자일 뿐 2012년 요금 납부는 마레이 컴퍼니에서 법인카드로 자동이체했고, 따라서 김한수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이춘상에게 전달한 이후 태블릿은 최서원이 사용한 것이 맞다라는 그런 알리바이를 법정 증인 신문으로 공식화한 것입니다. 특히 김한수는 위증의 죄를 받겠다라는 증인 선서 있죠. 저는 무슨 위증을 하면 처벌받겠다 이런 선서를 하고도 대놓고 검찰과 위증을 공모하고 법정에서 태연하게 특검과 함께 거짓말을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법,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국민이 선출한 그런 대통령, 헌법이 보장된 임기를 썩은 무자르듯이 싹둑 잘라버린 저들의 천인공노한 짓거리를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실이 이렇게 밝혀졌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 관련된 태블릿 진실, 탄핵의 진실의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쉽습니다. 가장 빠른 건 1회부터 보십시오. 자, 4년 전은 박근혜 정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각종 증거라든지 팩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거리에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은 적이 없다, 이런 구호만 외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거짓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월간조선 우종찬 전 기자님과 변희재 대표가 옥살이까지 하면서 노력 끝에 이 두 권의 책으로 모든 상황을 팩트에 근거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걸 전파만 하면 될 듯합니다. 또한 이 책에는 당시에 조작 날조한 검사, 판사, 언론사, 그리고 당시 탄핵에 가담했던 이 사기꾼들의 거짓 진술 등 모든 사람들의 실명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이 책의 내용들에 털끝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면 과연 이 책을 쓴 우종찬 기자와 변희재 대표가 지금 살아남았겠습니까? 이 정권에서? 탄핵 백서와 태블릿 PC 사용 설명서라는 두 권의 확실한 이 진실, 팩트, 이런 무기가 우리에게 생긴 만큼 이걸 가지고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려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계시는, 또 여러분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좋아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내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내각제 개헌을 막아내면서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 기사만 보시고 판단할 상황이 아닙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사들이 여야가 한몸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만 속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저들이 탄핵의 주범이기 때문에 지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국민을 속여서라도 내각제 개헌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묻어버리고 오래오래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들의 말을, 기사를 믿겠습니까? 제가 해석해 드릴게. 제 방송을 보십시오. 자, 이런 진실을 우리만 알면 안 됩니다.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지인분들께 널리 알려주시고 다른 채널에도 좀 널리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전 국민이 이런 억울하고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아야만 나라가 올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보수 쪽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많습니다. 내각제를 못 막아내면요,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질을 아셔야 돼요. 뭐를 먼저 해야겠습니까? 내각제 개헌을 반대를 해야겠죠. 그러려면 무슨 힘이 필요해요?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석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을 알려야죠. 4.7 보선처럼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다 당선되잖아요. 보셨잖아요. 진실을 알리게 돼서 여론을 돌리게 되면 그렇게 큰 힘 안 써도 정권을 정통적인 이 국민의당 말고 보수 세력이 가져와서 맑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선이 뭔지 후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힘을 쓰더라도 어떨 때 임팩트를 딱 줘야 될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딴 데다가 힘을 다 빼놓으면 정말 임팩트 순간에 남아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탄핵의 부당함을 알리셔야 됩니다. 저부터 열심히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많은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